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그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갑자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를 지금 새로 업데이트를 해라 그래갖고 그게 잘 안 돼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 토요일 날 인코드를 연결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해서 인코드 사용 방법을 해서 다시 뭐 계정을 로그인하고 이래서 좀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원래 갖고 있던 것은 OBS 스튜디오를 썼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짧게나마 시황도 보고 종목이 왜 갔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불안한 심리가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가 졌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금요일부터 쉬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어제도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3,600포인트를 넘었죠. 이것은 골드만삭스 최근 부러진 AI 거품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불안해한 심리는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저 거품론 그게 뭐냐면 아직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은행이 AI 거품론 아직은 아니다.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그러죠. 24일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가 현재 27배. 1990년 후반에 닷컴 버블 당시 주도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아직도 갈 길이 먼다. 그러면 90년대에 닷컴 버블 때 그 주도주들이 퍼가 거의 50이 넘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그 선행 예상 퍼가 27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가격 뛰는 점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죠. 따라서 HBM에 대한 그 웨이퍼에 대한 생산이 3분의 1분이 크기가 커서 3분의 1분이 생산을 못하고 또 이것이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생산하다 보니까 DDR4 범용 반도체라고 그러죠. DDR4 범용 반도체의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을 4번에 걸쳐서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고 DDR 이제 HBM 같은 DDR5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마이크론과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2주 정도의 재고, 삼성전자가 6주 정도 재고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롭게 생산을 늘리다 보고 실적이 개선되니까 당연히 누가 되죠? 소부장 기업이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이것을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볼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반도체가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실제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연휴가 되면 추석 지나고 나서 급락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혹시 주식을 현금 확보해서 팔아야 된다.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끝나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참 솟구쳤죠. 따라서 지수가 계속해서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 반도체 미국발 AI 기술주 훈풍에 따라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와 그죠? 삼성전자 고신고가 이틀 동안 급등 나갔죠. 하이닉스 역시 이틀 동안 급등 나갔고요. 저희는 뭐 이걸 안 샀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끊임없이 저는 하는 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걸 샀습니다. 소부장 기업을 테스를 샀고요. 그죠? 마이크로 컨텍설 이런 걸 샀습니다. 또 원익 IPS 이런 것들을 샀는데요. 원익 IPS 이런 그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1차 휴전 합의 소식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들이 다 떨어졌죠.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대로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자꾸 이걸 떨어졌다고 뭐 끝났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정배로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정고점 돌파 나가고요. 그럼 좀 잠시 조정하는 거지 이게 끝났다. 더군다나 이제 3분기 실적 또 좋아질 거고요. 저 현대로템의 호재는 지금 또 하나가 나와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뭐죠? 예,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가 원래 사실 대통령 선거 6월 정도에 될 줄 알았는데 8월 달인가 언제 아마 7월 달인가 입찰이 들어가고요. 최근에 이제 저기 루마니아 의회에서 K2 전차 216대 도입을 확정짓기 위해서 동유럽 시장 석권의 의회 의결로 계약 체결이 예상돼. 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라크의 250대 K2 전차에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카타르에 도하 훈련을 했죠. 카타르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그 실전 테스트 카타르에서 사막 훈련 테스트가 이거하고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하고 실험을 했을 때 얘는 뭐 3km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죠? 길게 쏠 수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 미니멈 3km 했는데 실제로 4.5 정도의 키로에서도 정확히 100% 거의 90 몇 프로의 그 명중률을 자랑했다. 이래서 또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전차가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근데 레오파르트 전차는 중지가 됐었고 사격도 좋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중동 쪽에서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그다음에 1차적으로가 아마 이라크가 도입을 지금 이라크가 레오파드 2하고 미국의 에이브러미 전차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가동이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 부품 공급을 못하니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K2 전차가 AS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직 갈 길이 먼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PBR이 8.89인데요. 또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아마 지금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80%, 88%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의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에 뭐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차 휴전 합의로 해서 방산주가 조정을 했지만 의외에 또 강하게 좀 상승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사면이라고 이게 이제 뭐죠? 엑스레이저로다가 대공 무기 하나에 납품한 레이저 무기인데요. 급등 나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고점을 넘어갔죠.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가서 우리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또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고 박스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하루 했지만 가장 이제 그때 반도체에 이어서 가장 강하게 나간 것이 방산주와 2차 전지는 아직 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원전 두산에너빌이 강하게 나갔죠. 이런 걸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사셨어야 되는데, 그죠? 박스권에 딱 강력하게 나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로봇주가 나갔죠. 따라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런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노란봉투법 이후에 끊임없이 아마 로봇 종목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 예측한 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모두 나가고 있고요. 그죠? 레인보우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특히 가장 강했던 것은 로보티즈. 지금 뭐 상당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티즈. 그죠? 22%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로봇 상한가를 갈 정도로 난리가 났다. 현대차 로봇이고요. 현대차는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이 아직 그죠? 액추에이트 만드는 로보티즈가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로보티즈 말고 다른 거 사라고 그러는데 로보티즈 지금 굉장히 많이 갔죠. 지금 뭐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지금 769%. 저는 추가매수 저도 그죠? 그냥 여기서 150도 추가매수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유가 어제 보니까 240 몇 프로의 6천만 원 수익이던데 450주 사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그럼 이걸 따져보면 PBR이 지금 25.47입니다. 고평가잖아요. 그 다음에 퍼가 2035입니다. 이게 답으로 됩니까? 지금 LG전자 거고 LG전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죠? 로보스타잖아요. 얘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로보스타. 자, 이거 다 LG전자 거라고. 옛날에 다 인수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요게 그렇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레인보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클로봇 또 하나가 레인보우 말고도 그렇죠. 뉴로메카 요것도 지금 이번에 플랫폼 근데 아직은 뭐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인데 실적이 아직은 얘가 좋지 않아서 저는 뭐 우리 유료원들한테 추천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 협동 로봇으로는 상당히 지금 알아주는 로봇인데요. 뉴로메카가 그렇지만 아직은 뭐 실적 면에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보율은 100%뿐이 안 남아서 이게 아마 적자 유보율도 아마 이번에는 3분기에는 그죠 아마 그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래 클로봇은 현대차에 관련돼서 이게 또 근데 얘도 아직은 뭐 유보율은 그래도 387%는 실적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그저 매출액만 일어날 뿐이지 아직 얘도 적자 투성이지만 이 로보티즈는 그래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가고 있고 유보율은 1,400. 이번에 유상증자가 11월 달에 아마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이걸 11월 아마 그 5일인가요? 11월 5일 날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집니다. 1,00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로보틱이 19만 원이 됐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원전주가 나갔고요. 이게 나갔고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2차 전지는 그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의 상승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매집하지 말고 나눠서 분할 매도로 다른 종목을 사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역시 아직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조방원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로봇 종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지금 조방원 이렇게 뭐 나오는데요. 저는 뭐 지금 조방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금융주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왜냐하면 금융주 중에서 저는 뭐 으뜸을 치는 것은 저는 은행은 아닙니다. 은행은 지금 아마 역마진에 걸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주사는 지금 별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한번 그 상법 개정 이후에 올라갔고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증권주, 그죠? 그다음에 보험주 이런데요. 저는 뭐 증권주를 희망적으로 보지만 은행주는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마 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선호주를 보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금 금리의 역전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예금 금리가 뭐냐면 정기 예금이 40%, 정기 예금 40%가 무슨 얘기냐? 기준 금리를 아래로 정기금 40%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예금금리의 역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 나머지가 지금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존에 정기예금 했던 것들은 금리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금리도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정해진 거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에 비해서 얘가 이렇게 만약 이자를 더 주게 되면 기준금리는 밑으로 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역마진이라 걸렸다는 거죠. 과거에 삼성생명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만기에도 삼성명이 그 만기에도 5%를 준다는 그 약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이 과거에 이 역마진에 걸렸던 것이 아니 지금 금리가 예금 금리가 5%가 안 되잖아요. 근데 5%를 줍니다. 뭐 유명한 그 연예인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비싼 12%래요. 지금 역마진에 걸릴 때 12% 해약을 안 하고 계속 12%를 받고 있다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게 5%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치과 원장도 이거 이 19년 만에 이제 만기가 돼서 해약하는데 해약을 안 하죠. 5% 이자가 주는 데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마진에 걸린 것이 이제 과거에 이자를 많이 줬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해약을 해야 되는데 해약을 안 해주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역마진에 걸려들죠. 따라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금금리, 정기예금 같은 걸 그대로 줘야 되니까 신규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예금금리가 떨어지겠지만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죠. 대출금리는 그저 내려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행 쪽에서는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은행주를 다 팔았던 겁니다. 하나금융지주. 지금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수익을 보고 다 잘랐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은행주는 뭐 올라가긴 했지만 별로 재미를 못 볼 것이다라고 판단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원들한테 이거보다도 주도주. 저 아마 지금 조선주는 못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발주가 컨테이너선 발주가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첫 번째가 프랑스, 두 번째가 스위스, 그 다음에 이번에 덴마크까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LNG 운반선에 미국의 그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나오면 아마 16척에서 20척 정도라는데요. 아마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는 또 이건 지금 유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추석 선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거기는 파나마 운하죠. 따라서 수에즈 운하는 배가 큰 배가 지나갈 수 있지만 또 거기 지나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수요가 더 그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쪽의 수요가 더 크죠. 따라서 이제 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어쨌든 유럽으로 가는 것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만 파나마는 작기 때문에 중형배만 필요한 겁니다. 대형배는 못 만듭니다. 중형배를 만들어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동남아, 한국이라든지 동남아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형배는 안 되고 중형배로다가 수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애리조나 프로젝트. 이런 걸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럼 앞으로 조선주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마 뭔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장에 실망했던 거. 이제 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뭐 하나가 나오냐면 지금 불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히토류 싸움을 중국과의 히토류 싸움 때문에 미국이 오늘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줄지 월요일 날 한번 같이 보시죠. 영향을 어디까지는 좋았는데 미국의 해외 차트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급락을 했죠. 반도체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스닥 급락을 했죠. 기술주들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장은 금요일 날도 외인들이 지금 1조를 매수하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수가 급등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가 폭락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가 그 다음에 AMD 다 기술주들이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반도체가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100% 떨어진다고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 트럼프와 그 시진핑 간의 그 히토류 싸움 이것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그래서 그걸 잘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시장이 가고 있는 것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환율이 올라가면서도 지금 엔화가 또 떨어지면서 환율이 더 올라갔죠. 엔화 강세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 얼마나 더 강하게 조정을 얼마나 하다 갈지 우리는 아직까지 갈 길은 저는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배로다가 대세 상승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자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그죠 쫄 필요는 없다. 어쨌든 잘 이겨내면 더 좋은. 그래서 이번 장에는 주변에서도 이게 반도체를 사거나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이런 거 산 사람들은 돈을 많이들 벌었습니다. 몇 억을 벌었니 몇 억 벌었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이 흐름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벌더라. 아무리 시장이 갔어도 돈을 못 본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더라.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8만 쪽에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8만 원 쪽에 8만 원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 조금 넘었죠. 수익이. 그래서 지금 9만 4천 원이니까 8만 전자에 봐서 지금 1만 4천 원뿐이 더 벌었나요? 그죠? 이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이 가고 있어서 또 하나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트럼프 간의 어떤 합의는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잘 선택해서 들고 있다면 강력 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팁으로 유료 방송하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돼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주도주 가는 거를 잡고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도 그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데 뭐 삼성전자 얘기하고 로보티즈 얘기하고 뭐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전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으로 잡았다면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로. 제 방에 와서도 이때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들고 가야 된다. 시장은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라. 12월 달, 2월 달, 전문가님 나 이때 4천만 원 아니요. 4천만 원 손실 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1억 얼마? 7천만 원, 1억 1천만 원 손실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니 뭐라고 그러죠? 지금 3억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참아냈기 때문에 3억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주식을 강력하게 보유하면 수익이 커집니다. 잘라 먹은 사람들은 주로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이걸 잘 인내하시고 좋은 결과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큰 수익 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